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실망감으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0.18% 2,410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0.08% 약보합권에서 880선 중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그린 산단 보고 대회에서 2025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강세인데 그중에서도 옴니 시스템이나 포스코 ICT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장 2차 전지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배터리 부분 사업 분할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LG화학은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에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이 될 예정인 가운데 회사 측은 LG화학이 절대적인 지분율을 보유할 것이라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구간 4% 넘게 오르면서 삼성 SDI와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중소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 사업 진출 소식을 알린 아바코가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장 그룹주들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헬릭스미스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 초반 시장이 방향성을 다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개별 종목들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주챔쇼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다가 살짝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최근에 조정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S&P 지수 모두 이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증시는 오늘 초반에 좀 올라오다가 다시금 조금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산이 높으면 이제 높을수록 골이 깊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미국 증시 특히나 이제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그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의 그 하락 변동폭이 큰 건 그만큼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변동성에는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본다고 해도 과거부터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때도 역시 현재처럼 어느 정도의 하락 폭 자체가 컸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당연히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종목들 쪽으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치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후부터 이제 여기서의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저평가됐던 그 대형주들 그쪽으로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장이 그렇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증시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증시 장중에 좀 하락폭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는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바라보고 갈 수도 있었던 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하락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같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의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 증시는 선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이제 국내 초반에 지금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역시 이제 선물 지수가
미국장을 좀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지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장중에 선물지수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같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좀 약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국내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최근에 2,450포인트가 고점이었잖아요. 지난 이제 8월 달에 고점이었거든요. 그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찍고 나서 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달하고 사실 비슷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2,200포인트라는 이 자리가 저항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올라서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한 번에 이제 저항을 받고 한번 눌렸던 적이 있습니다.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 흐름을 잡아왔던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주요 저항대가 2,450포인트예요. 그래서 역시 2,450포인트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눌려 있는 상태라 역시 다시 재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뭐 미국장하고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국장도 국내 증시처럼 개별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용잔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잔고 때문에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신용잔고의 현황과 지금 주가의 추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초록색 선이 바로 주가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선이 신용잔고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인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자세히 보다 보면 초록색 선, 즉 주가의 흐름과 상승과 하락과 신용잔고의 상승과 하락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 시장이 올라가면 신용잔고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가 이제 하락하는 시점을 보게 되면요. 역시 신용잔고라는 게 결국 이제 빌려 쓴 돈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이제 신용잔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걸 부담을 느껴서 신용잔고를 한번 털고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신용잔고가 많이 쌓여서 이걸 일부러 이제 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용잔고라는 건 결국은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돈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신용잔고 때문에 신용잔고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주가가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용잔고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참고하셔서 신용잔고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달리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2,450포인트 재돌파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용 잔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망, 전략 짜 보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AP 시스템이라고, 네. 예, 그 종목을 한 6, 7년 정도 갖고 있는데, 네. 예, 지금 한 53%가 마이너스거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1,200원이고, 네. 비중은 한 20%요. 네, 51,2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이제 현재 가가 한 22,000원, 3,000원 정도인데 굉장히 몇 년 동안 보유를 하셨네요. 네네, 너무 네. 장기간 가서,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손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지, 이게 전문가한테 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봐야 할지 네네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AP 시스템을 한 6, 7년 정도를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5만 원, 5만 1,000원대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좀 힘든 시기였죠. 하필이면 네네. 이제 매수했던 시기가 거의 고점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계속 빠져 있는데, 사실 AP 시스템이라는 그 회사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떨어져 있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결국은 이제 OLED 쪽 사업을 보고서 가야 되는 이제 기업이 바로 AP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OLED 사업이 지난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락세가 나왔던 거고요. 네. 이 패널, 이제 OLED 패널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LCD 패널하고 OLED 패널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화질은 더 선명해요. 그죠? 그리고 네.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V를 볼 때 우리가 LCD TV하고 OLED TV하고 같이 놓고서 보지 않는 이상 사실 LCD TV로도 우리가 좀 만족도가 충분하거든요. 화질이 굉장히 네. 좋아 보여요. 근데 두 개를 네. 비교해 보면은 이제 OLED가 더 좋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단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OLED 패널 자체가. 그래서 네. 그동안 LCD 쪽에서 계속 이제 패널 수요가 많이 있었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 쪽에서만 수요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네네네. 그죠? 네. 근데 그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별로. 그죠? 네. 그런 것처럼 OLED 쪽도 이제 조만간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LCD 네. 쪽에서 OLED 쪽으로 이제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P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은 상당히 좀 싼 가격에 위치해 있어요. 네. 매수 단가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지금 이 기업을 팔 게 아니라 오히려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타기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현재 22,900원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기업은 22,000원에서 22,500원 정도 이 가격 안에 있을 때 그때 비중을 한 10% 정도만 더 늘리시면 네. 아마도 이제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매수 가격이. 네. 네, 그렇게 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쭉 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보면 이 기업은 28,000원 정도까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네. 다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 28,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아, 네네. 그럼 아시겠죠? 선생님, 10%를 물타기 한 20% 정도를, 아니, 절반 정도를. 원래 이게 처음에 보면은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네. 이제 욕심이 좀 나게 돼요. 그리고 평균 네. 단가가 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사실 OLED 쪽이 지금 원래 삼성이라든지 LG 쪽도 투자가 사실 올해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투자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미리부터 한 번에 다 채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10%만 채우시고요. 나중에 네. 올라갈 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28,000원, 올라갈 때도 다시 10% 물타기. 나중에 28,000원 왔을 때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추가 매수가 또 가능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손절보다는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대에서 일단은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시고요. 다시 주가가 28,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다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NG캔 생명과학. 네, NG캠 생명과학이요. 네, 15만 4천 원에 네, 30%. 네, 15만 4천 원에 비중은 30%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이 몰라서. 네, 주가가 물어보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NG캠 생명과학 15만 4천 원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NG캠 생명과학을 매수를 한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거 혹시 추천받으셨어요? 아니면 네. 추천받으셨죠? 네. TV인가요, TV? 네? TV에서 방송에서 보셨어요? 아니요, 담당자한테. 아, 그래요. 어, 이게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네. NG캠 생명과학도 임상 2상까지 지금 뭐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임상 2상까지 가고 3상까지 못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들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죠? 네. 그 아직 개발된 것도 아니죠. 그죠? 네네.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 네. 저는 이번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이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시장도 지금 최근에 밀렸다 다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도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사면 네.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아. 이 기업은 네,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세는 나올 만큼은 한번 나왔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이 기업은 네. 손절가 잡아놓고 대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11만 5,8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네. 제가 볼 때 반등 나면 한 14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정리를 네. 하세요. 14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은 1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네.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
그때만 잘 정리하시고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중요하지 한참 않습니다. 있어야 돼요? 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아, 바로 내일 올라올지 아니면 모레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테마주기 뭐 때문에.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 있죠. 네, 그런 네. 종목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누가 추천해줘도. 네. 아시겠죠? 네. 지금은 네. 알고 있는 그 대형주들 있잖아요. 평소에 네. 이제 알고 있던 종목,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사실 때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즈캠 생명과학은 14만 원까지 오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헬릭 스미스요. 헬릭 스미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000원에 네. 30%요. 네, 56,000원의 비중은 30% 맞으세요? 예, 예. 네,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늘 유성전자 소식을 듣고 급락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8월 중순에서 한 달 정도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본전 다 돼가는데 또 이래 가지고 이게 유성전자 넣어서 이럴 때 다시 매도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기다려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네네. 아, 매수가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다시 또 급락을 해서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헬릭스미스 56,000원에 5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보유를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 헬릭스 참 힘든 기업을 매수하셨어요. 혹시 헬릭스미스는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뭐 평소에 방송을 보고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2019년도부터 해서 이제 급락 나오기 전이죠. 그때 이제 계속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계속 이제 방송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도 올려드렸거든요. 그 영상들을. 이것 때문에 이제 질타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헬릭스미스 역시도 결국 엔젤시스와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나왔다가 뭐 실패가 아니고 이번에 뭐 성공이다. 성공을 가기 위한 어떤 뭐 단계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때 파는 게 맞았던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다 팔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유상증자를 한 건 이유가 뭘까요?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돈이 네,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계속해서 좀, 잘 진행이 됐었다면 굳이 여기서 유상증자를까지 갈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중간에 난항이 있었고, 그래서 연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하필이면은 이렇게 좋은 이슈 이후에 바로 나왔어요. 제가 볼 때 헬릭스미스 이 기업은 지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좋은 시기에 못 빠져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끌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이 기업은 5만 원 정도까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악재가 나왔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5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이 정도 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영향이 월요일, 화요일 그 장에 이어질까요? 일단 오늘 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초가보다 만약에 장 끝날 때 밀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양봉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현재 네. 시초가보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장 후반까지 밀리면서 이제 음봉으로 바뀌어버리면 아마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영향이 나올 수 있어요. 이실 때 빠지면요? 네. 근데 오늘 여기서 양봉으로 마무리 해주면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씩은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대에서만 잘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5만 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는데 오늘 종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DDC. 네, EDGC 맞으시죠?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15%. 네, 16,5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어떤- 오늘 매수가에 왔는데 네, 네.
매수가 매도를 하나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나 어떻게 될지. 네네. 오늘 16,450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네요. 예, 예. 다음 주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오늘 매도를 할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전문가님 EDGC 16,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오늘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영향 때문에 이제 EDGC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아직 탄력이라든지 이제 시세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기업은 무겁게 가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매수가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매수가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만 줄여 놓으세요. 그래서 좀 가볍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주말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절반 정도 줄여놓고 비중을 좀 가볍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오면 17,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17,000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 그때 나머지도 짧게 수익 실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했습니다. 예. 네, 매수가 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17,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B 세미콘. 네, LB세미콘이요. 예, 11,050원에 30%. 네, 11,050원의 비중 3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언제나 팔아야 될지 아니면 뭐 전망이 없는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매도 시점도 궁금하시고 이 종목 전망 같은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LB세미콘 11,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이분은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그 시기에 좀 이 기업도 좀 흔들림이 나왔어요. LB세미콘은 지금 현재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사실 그 지난 이제 8월 달에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8월 고점 자리까지 회복이 된 상태에서 눌려 있거든요. 이 기업은 사실 아직까지 시세는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기업의 주가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12,000원 정도 가격대거든요. 이 기업은 그동안 이제 지난 코로나19 전 주가도 이미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시세가 약하진 않습니다. 다만 12,000원 정도의 이 가격대에서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이 기업을 매수하고 나서 이제 물려 있거든요. 여기서는 계속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LB세미콘을 혹시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한 2, 3개월 이렇게 봤죠. 뭐. 2, 3개월 정도 보셨어요. 예, 예.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그 물량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 12,000원 가격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두고 가신다면 이 변동성 잠깐 좀 참으셨다가 저는 13,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000원 만약에 이 가격에 도달하거나 13,000원 가격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길게 보셔서 13,000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은 3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십니다. 이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지난 8월달, 7월달, 8월달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좀 눌려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매수 시점이 아마도 31만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그 큰 시세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 지금은 사실 뭐 눌리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아마 단기로 한번 보셨다가 지금 좀 물려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셨다면 시세가 한 번쯤 이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35만 원 정도까지 한 번의 시세는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리셨다가 시세 나오면 35만 원 정도에 왔을 때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신 다음에 수익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3,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제이준 코스메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속이 터집니다. 네, 네. 정말 답답해요. 네. 이게 지금 3월달에 주가 지금 빠지고 나서부터 해서 이 기업이 지금 4월달, 5월, 6월, 7월, 9월달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유로 보면 사실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결국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기업은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제이준 코스메틱과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렇게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어쨌든 많은 이제 물량들이 매집이 좀 들어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는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위쪽으로 4,000원까지는 분명히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분명히 다시 움직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관련해서 화학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화장품주들도 분명히 또 움직이는 시세가 좀 나오게 될 텐데 그때를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목표 주가 4,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제노레이는 12,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매수가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2,1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가까지 왔다가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11,850원이거든요. 오늘 한 번쯤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시기가 좀 그 당시에 좀 놓친 것 같아요. 일단은 제노레이는 지금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는 결국은 그 전에 이제 8월 달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물려있던 그 물량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한번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노레이는 이제 한 번에 시세가 나왔을 때 그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좀 위쪽으로 13,000원 정도 보시고요. 13,000원 왔을 때는 좀 결정을 빨리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결정을 내려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아세아시멘트는 6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61,7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아마 8월쯤에 매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또 아세아시멘트도 지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다만 주가가 매수한 가격을 회복을 못할 기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부터 해서 주가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떨어진 거라 저는 지금 보면 한 65,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잡는다면 무리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길게 끌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올라오면 65,000원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5,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3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원익 IPS 역시도 뭐 시세가 좀 있었는데 아마 그 시기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시장 결국 이제 IT 쪽,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 수급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쉽게 이제 끝날 수 있는 수급은 아니고 결국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또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원익 IPS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그동안 사실 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37,500원 정도가 적절한 목표 주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오면 37,500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37,5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짧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13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전망이 힘든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테일에서 이제 편의점 쪽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8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왔던 시기에 이 기업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역시 매수한 가격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기업이라서 저는 매도 의견보다는 역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종목의 선택이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매수 종목을 잘못 좀 잡으셨기 때문에 좋은 시기가 또 아닌 시기에,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수가 정도까지 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밀렸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바닥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매수가 왔을 때 잘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이 좋지 않긴 한데 그래도 좀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키스트는 1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7,000원 역시 매수 가격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매수 가격을 보게 되면요, 올라온 시기에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키위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본다면 아마 7월 달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따라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엔터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시세가 좀 다르긴 해요. 차별이 있긴 하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올 때는 갑자기 나올 거예요. 저는 키위스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 본다면 그리고 앞으로를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 역시도 지금은 좀 참으셔야 돼요. 참으셨다가 저는 적절하게 빠져나오는 가격대를 본다면 2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더 보유해 보셨다가 목표 주가 2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그 넷마블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넷마블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18만 2천 원에 비중은 50%입니다. 네, 18만 2천 원에 비중 50%요. 네. 네, 현재가랑 지금 가격이 똑같으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게 제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지분을 한 22%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다 10월 달에 그 상장이 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선취매를 했는데 요거를 뭐 그때까지 갖고 가도 되는지 어떨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빅히트 상장 이슈 때문에 매수를 하셨고 그때까지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넷마블 18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10월 빅히트 상장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네. 근데 앞에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네. 미리 이제 매수하셨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빅히트 상장 이슈와 넷마블 지분 가치에 대한 내용은 언제부터 나왔나요? 요번에 알려진 게 아니죠. 그렇죠. 네네. 이미 시세는 7월부터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미리 선취매를 했다는 건 사실 6월 달이라든지 그 전에 아니면 7월, 8월 이때를 봐야 되거든요.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 이제 딱 완전히 이제 공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언제 이제 상장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거래도 역시 그전 거래와는 좀 사뭇 달라요. 거래가 들어올 때는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집들도 많이 들어갔고 했는데 최근에는 매집이 아니라 지금 분산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갖고 있던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미리 산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매수 시점으로 보면은 넷마블이 좋은 시기에 매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상장 전까지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들어보셨죠?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 전에 소문이 났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어요. 지금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 부분을 지금 정해놓고 보기엔 좀 힘든 시기라서 짧게 끊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넷마블은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17만 6,500원 정도, 그 정도를 17만 6천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빅히트 상장 이슈가 이미 반영된 가격이라서 짧게 잘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7만 6천 원 잡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요. 네네. 15%고 81,750원이요. 네, 81,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거 사놔놓고 뚝 떨어져가지고 걱정했는데 겨우 지금 원래만큼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아, 그러면 한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매수가까지 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 SK하이닉스 81,750원에 매수하셨는데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걱정을 해야 할 가격은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뭐 4월달, 5월달, 6월달 지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괜찮대, SK하이닉스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인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격이 계속 하락 추이였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반등 시점에서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SK하이닉스 역시도 주가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해가 뜰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 맞고요.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기업을 지금 현재 가격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9만 원 정도 왔을 때 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이미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9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셨다가 그때 팔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잘 한번 예. 끌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SK하이닉스 걱정하지 마시고 9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트로젠요. 네네. 72,000원에 10%예요. 네, 안트로젠 72,000원에 네.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빠지고 이래서 다시 조금 비중을 더 실어도 될란가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매수하신 다음에 지금 가격대가 56,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볼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안트로젠 7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너무 높아요, 가격이. 그렇죠. 네. 안트로젠은 언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되었어요? 네네. 매수하고 나서부터 바로 빠졌죠. 네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몇 개월이 아니라 거의 8월이에요. 8월에 막 올라갈 때 이제 따라 붙으신 거예요, 결국은. 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고 네. 계시죠? 그죠? 지금 결과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추가 매수 이제 많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가격이라도 좀 이제 평균 단가라도 낮춰놓고 싶어서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중이 많은 종목은 안 올라가고 비중이 별로 없는 종목은 잘 올라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 올라가지 않고 빠지는 종목들 있죠. 예. 빠지면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추가 매수라는 건 결국은 정말 좋은 시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딱 지금이 정말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안트로젠은 지금이 아직 저점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이슈가 한번 나왔잖아요. FDA 승인 소식이 한번 있었고, 그래서 예. 이제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맞아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올라오면 매수 가격 부근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아마도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네.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데 주가가 계속 흔들리고 조금씩 내려오긴 했지만
이 물량들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빠져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네네. 번 더 올라오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올라오면 7만 원 정도에서만 잘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 네. 늘리면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예. 네, 만약에 이 기업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서 만약에 한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네.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는 그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7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서울 반도체요. 네, 서울 반도체요. 18,100원에 네. 비중 50%예요. 네, 서울 반도체 18,100원에 비중 50%요. 예, 예. 네, 어떤 고점 점이 찍고 내려오는데 네,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최근에 한 19,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서울 반도체 18,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요새 며칠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하락의 이유라고 보면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락의 이유를 거기에서 이제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LED 조명 쪽이 그동안 계속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 반도체는 이 LED 조명 안에서도 기술력이 좀 뛰어난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또 인지도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저점을 이제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지난 고점 자리를 넘을 때도 시세가 좀 그렇게 더 훨씬 위쪽으로 고점이 안 나오거든요. 이 기업은 그냥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게 맞아요. 보유하고 있는 게 맞고요. 왜냐면 시장 변동성 때문에 좀 떨어진 거라. 근데 매수 시점이 조금 너무 좀 안 좋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너무 긴 목표 주가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2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목표 주가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2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명문제약이고요. 네, 네. 30%고 6,700원. 네, 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좀 오래 기다렸는데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수매를 조금 더 해야 될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명문제약 6,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제약 업체들이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기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결국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왔나요? 주가 올라온 이유가 코로나19와 코로나요? 관련돼서 그죠?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슈를 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테마성으로 주가가 단계 막 왔다 갔다 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너무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미 30% 정도 비중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어쨌든 뭐 시세가 아직은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을 많이 실으면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건 위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7,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7,000원 이상 한번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에는 비중을 너무 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7,000원 잡아드렸으니까 그 이상부터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아산업이요. 남아산업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500원에 50%요. 네, 12,500원에 비중 50%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사기만 하면 빠져보고 많이 빠져갖고 네. 계속해서 빠져길에 사투만 하면 또 쭉 빠져보네. 사자마자 쭉 빠져보네요. 아, 매수만 하면은 가격이 좀 하락을 해서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대응을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남아산업을 1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기만 하면 빠지신다고 고민이시라는데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남아산업은 사실 뻔합니다. 지금 매수를 한 이유는 결국 한 가지, 이 기업을 보고 매수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죠.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로 이제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남아산업을 그것 때문에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와 관련된 그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미리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 11월 대선이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대선 기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은 그 전에 움직이는 건 단발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거의 뭐 가까워지면 움직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빠질 이슈가 더 있기 때문에 남아산업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12,500원이 매수가라면 이번에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500원까지 올라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정말 대선 테마 관련주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보세요. 지금은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알테오제 네네. 17만 원에 30%요. 네, 알테오젠 1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맞으세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시장이 고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들고 가도 되는, 비중을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야 할지 네네. 그게 궁금해서요. 아, 네네. 현재가가 이제 20만 원까지 올라와서 수익 중이신데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알테오젠 17만 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시는데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네. 일단 알테오젠 사실 이제 시장이 고점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알테오젠은 시장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 기업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사실 시청자분 혹시 이제 눈치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눈치 게임? 네, 아시죠, 그죠? 네. 네,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누군가 갑자기 일어서면 하고 일어서면 연이어서 막 일어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기업도 지금 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 때문에 이제 주가는 그 다음부터 투매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좀 그래서 불안하죠. 네, 그래서 먼저 나오셔야 돼요. 먼저 일을 하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네, 수익 나셨으니까 지금은 수익 실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인데요. 4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십니다. 올해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6,500원에 지금 매수하셨어요. 근데 매수 가격을 보면 정말 높거든요. 근데 지금 오랫동안이라는 게 거의 뭐 2018년도 최고점이에요. 건설주는 당분간은 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한동안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본다면 사실 시간 싸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라면 추가 매수하고 나서도 또 한동안 또 안 움직이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45,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상 좀 높은 매수 가격이에요. 그래서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나중에 GS건설은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씩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GS건설도 주가가 한 3만 원 정도까지 회복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3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이제 건설주들이 같이 움직이면 보이면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요. 저는 3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건설주들 전반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3만 원까지 회복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는 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대응 전략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3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그러면 아마 최근에 지금 시세가 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인터파크를 매수하신 건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관련주라 이제 시세가 좀 나오면서 매수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단발성입니다. 그동안 인터파크의 주가를 보면 실적적인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도 역시 시세가 위쪽으로 방향을 탔던 적이 없어요. 결국 이번에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면 결국은 다시 빠지면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반등 나오면 2,500원 정도에서 빠르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면 2,500원에서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SM은 4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이신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3,000원이라고 해도 상당히 좀 높네요. 지금 네. 그 전에 이제 매수해서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오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주식을 매수했을 때가 2019년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주가가 좀 싸게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결국 SM은 그냥 계속 놔두신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방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방치를 하면 안 돼요. 결국 SM은 다시 주가가 올라오긴 할 거지만 결국 빠르게 우리가 회복을 하고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미 뭐 3월달과 그 다음에 7월달, 6월달이죠. 그때도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지나갔고 그때만 매수했어도 지금 벌써 수익이 쓸 거예요. 지금 일단 기다리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4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은 아마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림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45,000원 정도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 4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본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7,8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손절할까요?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성광밴드라는 기업은 손절할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기업은 자체가 워낙에 좀 무겁고 이 변동성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보면 2019년도라든지 2018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주가가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주식을 이제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매수 가격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가격이라 저는 이 기업은 갖고 있으면 이제 올라온다고 해도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000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8,000원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DPC입니다. DPC는 1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매수가가 높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참 진짜 용감하신 분들 많아요.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수익이 아니라 지금 손실이신 분들은 정말 주식 투자를 좀 잘하셔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손해가 나면 결국 자산의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단기로 한번 올라오길 기대하면서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DPC는 어쨌든 결국 이제 그 재료 자체가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재료로 인해서 결국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BTS 관련해서 한 번 더 올라올지 여부는 사실상 지금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 2만 원 정도에 올라오면 빠르게 지금 정리해서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54,8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54,000원대 지금 매수하셨군요. 근데 이 기업은 과거에 한번 이슈 좀 악재가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회계에 대한 의혹이었는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그때도 저는 이 종목은 최소한 1, 2년 정도는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아직은 업황 회복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추가 매수도 사실은 이 기업은 하면 안 되고요. 혹시나 그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주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사보자 이렇게 관점으로 접근하시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기업 54,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위쪽으로 상당히 또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 기업은 5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지난번처럼 좀 한번 쏘아 올리는 자리가 있다면 그때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만 원까지 올라오면 손실 그래도 있더라도 매도하고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 하나투어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